우리의 음악 문화유산 포스터 그리기 오늘은 발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5쪽에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를 각 지역별로 편집을 해서 함께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 포스터 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직접 과제 발표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는 5학년 친구들 전체의 작품을 함께 편리하게 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감상을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눈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번에 배움 노트를 보면 배움 노트에 적을 것에 네모칸 안에 있는 것을 적고 인상 깊은 작품 두 가지를 뽑아서 그 이유를 적어주면 돼요. 지금 예시로 선생님이 파란 글씨로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예시니까 이것과 다르게 적어주세요. 혹시 아직 과제 제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학습터 음악과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를 제 시간에 내주었는데 늦는 친구들도 있어요.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올리면 되니까 올려주세요. 과제를 빨리빨리 내야 여러분이 음악 수업과 그리고 여러분 평가에 더 도움이 되겠죠? 혹시 지금 이 발표에서 내 작품이 뽑히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는 아쉬워하지 말고 이거는 평가와 상관이 없이 지역별로 묶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작품을 소개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작품도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사한 작품을 우리 함께 볼 거예요. 교과서 45쪽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원래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의정부 지역에는 음악 행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역의 음악 행사를 조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도 황해도, 함경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여러 분야의 음악 행사들을 여러분이 조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같이 볼까요? 먼저 북한 지역에 있는 황해도부터 봅시다. 황해도에는 봉산탈춤이 유명해요. 봉산탈춤이란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탈춤인데 약 200여 년 전 원래는 봉산 지역에서 먼저 유행했는데 안초목이라는 사람이 전남에 있는 어느 섬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더 발전시켜서 나무 탈을 종이 탈로 바꾸고 여러 가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탈춤으로 발전되었다고 해요. 이 봉산 탈춤을 할 때 복장은 하얀 가면을 쓰고 색동 한복을 입고 탈춤을 합니다. 이야기가 있다고 이 친구가 아주 잘 조사해 주었죠. 자, 봉산 탈춤에는 말뚝이, 샌님, 서방님, 도련님, 취바리 등의 탈을 쓰고 재미있는 약간 코미디 그러니까 재미있는 개그 코드가 있는 그런 서민들이 즐기던 탈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서양이든 우리나라든 탈을 쓰고 공연한다는 거는 공연하는 사람의 신분을 약간은 숨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명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탈 가면 뒤에서 양반들을 용감하게 풍자한다던가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풍자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함경도로 볼게요. 함경도에는 북청 사자 노름이라는 전통 행사가 유명해요. 북청군에서 발생했고 정월 대보름 무렵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자 탈을 쓰고 춤을 추어서 잡기를 쫓아내는 민속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자 가면에는 성인 남자 1명, 2명, 3명 아주 여러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탈을 쓰고 잡기를 쫓는 공연, 우리 음악책에서 배운 다른 무용이랑 비슷한 거 있죠? 혹시 떠오르나요? 네. 처용가도 잡기를 쫓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 다음 경기도 지역을 볼게요. 경기도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또 나누었어요. 안성이, 양주, 의정부 그 외 지역들이 있는데 안성부터 보겠습니다. 안성에는 남사당 놀이가 유명해요. 남사당 놀이는 꼭두새를 비롯해서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 연예인인 그러니까 서커스 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농어촌을 돌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냥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에 행해졌던 놀이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풍물놀이도 하고 바나라는 건 접시 돌리는 우리 서커스단에서 혹시 본 친구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 접시 돌리기 행사인 버나랑 살판, 얼음, 우리가 알고 있는 줄타기, 얼음과 덧배기, 덜미라는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남사당패는 이렇게 어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인간 탑을 쌓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개의 장면이 많아요. 이 남사당 놀이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조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남사당 놀이를 할 때 풍물 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타악기,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북과 꽹가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의 그림에 있는 모자에 있는 털 있죠? 주로 이 모자를 쓰고 공연을 하는 사람은 그 풍물놀이패에서 맨 앞자리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그 남사당 놀이패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 양주로 가봅시다. 양주에는 안성 남사당 놀이라는 놀이패 행사 공연이 유명해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친구가 외줄 위에 부채를 들고 타고 있죠. 근데 웃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위험한 줄타기 놀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로 구성된 사람들이 남자들로 구성돼 있어요. 막 최소 40명에서 몇십 명까지 이르는 아주 대규모의 공연패를 나타내는데 그 패 안에서 어떤 사람은 풍물놀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접시 돌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제주를 넘고 어떤 사람은 줄을 타고 어떤 사람은 덧배기나 덜미라는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수가 많은 아이돌이죠. 그 아이돌 중에 왜 소수 10명이 아이돌이면 그 중에 둘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유닛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던데 그것처럼 이 수십 명의 그 아이돌들이 그 중에 몇 명이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남사당패 놀이 공연이에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어깨 위에 또 올라가 있고 이것처럼 중국의 서커스 공연이랑 약간 비슷하죠. 굉장히 위험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이 남사당패는 어릴 때부터 이 남사당패에 들어간 사람들이 함께 막 밥도 먹고 같이 자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 남사당패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했어요. 남사당놀이 여러분이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또 한 번 깜짝 놀랐는데 이 남사당놀이패를 할 때 풍물놀이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북과 꽹가리, 장구 이런 악기들이 쓰여요. 혹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남사당패 모자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 모자에 화려하게 막 수술 같은 것들을 붙였어요.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남사당패 풍물놀이 할 때 맨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패를 이끄는 사람이 주로 이 모자를 썼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문화재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양주로 가봅시다. 양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와, 여긴 탈놀이가 유명하네요. 이 탈놀이 이름은 양주 별산대 놀이라고 합니다. 경기 지방에 대표적인 탈놀이가 있어요. 별산대 놀이는 4월 초파일, 그러니까 약간 부처님 오신 날 비슷한 쯤과 단오날, 단오는 6월과 5월 그쯤에 있어요. 그리고 추석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오날은 우리 보리타작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약간 엄청나게 바쁜 것들이 조금은 여유 있어지는 때고, 추석은 작물을 잘 키워놓고 추수를 하고 이제 그것을 추수하고 여유 있는 시절이죠. 그때 열심히 일한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공연인데, 200여 년 전부터 양주 사람 이윤축이라는 사람이 서울 자작골 딱딱이 패한테 배워서 이 별산대 놀이를 했다고 해요. 자, 양주 별산대 놀이, 이렇게 양주 로고까지 이 친구는 그려줬는데, 이렇게 로고까지 있는 걸 보면은 양주시에서 이 별산대 놀이를 굉장히 보존하고 지켜가고 또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린 알 수 있어요. 서울 딱딱이 패를 대신해서 공연이 시작된 양주 별산대를 소개할게. 어머, 이 친구는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네요. 봅시다. 샌님은 병들고 약한 양반, 소문은 젊고 예쁜 기생, 포도부장은 젊고 힘있는 조선시대 경찰이 등장하는 포도부장. 놀이는 8과장 중 7과장으로, 그러니까 총 8개의 장이 있나 봐요. 우리 뮤지컬로 치면은 뭐 1막, 2막, 3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봉산탈춤처럼 양반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혹은 그 당시 계급사회에서 서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억울한 내용을 이 탈을 빌려서 마음껏 표현하던 그런 탈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탈 뒤에서 말을 하면 실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용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탈놀이 공통점은 그 당시 서민들이 주로 행했다. 서민들이 양반이나 뭐 그 당시 아주 권력 있던 스님이나 뭐 혹은 임금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탈놀이를 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의정부로 가볼까요? 와, 의정부 조사한 거 선생님이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자, 의정부의 향토 무형문화재는 수건춤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수건춤은 국거리 장단, 잦은머리 장단, 또 국거리 장단. 약간 흥겨운 장단이네요, 다들. 흥겨운 장단으로 추어지는 춤이며, 경기 수건춤은 국거리 장단으로 해서 맨손으로 춤을 추다가 조그마한 사각 수건을 솜에서 꺼내 들고 추는 춤이라고 해요. 정말 이 친구가 수건을 꺼내 들고 춤을 추고 있죠. 그 다음 22호로 20년 2월 10일에 지정되었대요. 그러니까 올해 지정되었네요.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조선시대 양주 관아에서 발생된 경기 수건춤인데, 아까 어떤 친구는 사각 모양의 수건을 꺼내서 췄는데 이 양주 관아에서 처음 출 때는 긴 수건을 꺼내서 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는 경기 수건춤이 있다. 우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 또 하나 배웠네요. 그 다음 그 외에는 경기소리라는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기예능 보유자 혹시 보이세요? 기예능 보유자라고 있는 건 이윤란, 이춘이라고 이렇게 사람 이름이 정해져 있지?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경기소리를 하고 있고
전승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 무형문화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를 이 예능 보유자분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야 되는,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그런 중요 무형문화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휘모리 잡가. 자, 이 친구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그림을 재밌게 그렸어요. 휘모리 잡가는 여러분 지금 노래로 따지자면 가요에서 랩 있죠, 랩. 굉장히 빠른 랩. 그런 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랩이다. 서민들이, 여러분, 랩은 주로 젊은 층, 청소년층, 외국에서 랩은 주로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많이 하던 그런 음악이에요. 그 음악 공통점이 뭐냐면 엄격한 선율의 흐름, 이런 거를 지키기보다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빠르게 꺼내는 것,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멜로디와 상관없이 그냥 뱉어놓는 것, 그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한 랩처럼 휘모리 잡가 또한 서민들에 의해서 전승되었어요. 빠르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들 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리고 잡가, 여러분 잡탕, 뭐 잡탕에는 밥 먹을 때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잡탕처럼 이 잡가가 정식으로 무슨 뭐 아리랑은 아리랑이다, 뭐 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노래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냥 뭐 그 외의 것들을 합쳐서 잡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무리 잡가는 랩처럼 빠른 그러한 뭐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 당구 시나이 춤을 봅시다. 당구 시나이 춤은 지금 그림에 부채도 있고 소매에는 긴 수건을 들고 있죠. 이것처럼 다양한 도구들, 좀 시각적으로 예쁜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화려한 구판처럼 춤을 추는데,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 당구 시나이 춤을 우리가 뭐 클래식에서 악보를 그리듯이 딱 악보를 딱 쓰진 않아요. 쓸 수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감정이입에 충실하고 몸에서 표출되는 감정을 춤을 추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에 의해서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포천에는 매나리 소리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전에 음악 시간을 배울 때 남도 들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남도 들노래처럼 포천 매나리는 논농사를 지을 때 그랬다 불었던 일 노래예요. 그 포천 매나리 소리에는 그런데 노동요 중에서 논농사를 지을 때 노래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지게꾼 소리, 열소리, 김방아 타령, 새 쫓는 소리까지 논 매는 소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선소리 산타령. 이 선소리 산타령 생소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말 그대로 서서 노래한다. 그래서 선소리 산타령이라고 해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로 시작되었고, 이것도 무형문화재 제19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켜가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켜가야 할 문화재이기도 하고, 사당패 음악을 연구할 때 귀중한 자료라고 해요. 아까 남사당패는 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했던 공연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선소리 산타령 역시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그러한 타령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남사당패에 나왔던 그러한 사당패 공연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강원도로 가봅시다. 강원도에는 강릉단오제라는 행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강릉단오제는 음악 행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단오제 안에서
농사를 기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사람들이 먹을 걸 많이 사 먹기도 하고 장터가 열리고 공연도 하고 서커스도 열리는 그러한 큰 행사인데 이 강릉 단오제는 농악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해요. 농악 공연도 하고 이 강릉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은 농악부가 있어서 농악 공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선아리랑제는 여러분 정선하면은 아리랑 바로 나오는 친구도 있죠. 와, 친구가 정말 표현을 잘 해주었는데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예요. 정선아리랑은 아리랑 중에서도 굉장히 좀 구슬프고 우리가 아는 그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빨리 부르는 아리랑과는 달리 좀 한이 서려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아리랑이에요. 이 아리랑은 논농사를 할 때 부르기도 하고 전문으로 아리랑을 부르는 그러한 아리랑 창자에 의해서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선 아리랑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네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정한 문화행사니까 굉장히 지켜야 될 중요성 있는 문화행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어디 가야 되죠? 충청도로 가봅시다. 충청남도의 은산별신제 행사를 소개하면서 선생님이 경고 하나 할게요. 이 이야기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건너뛰어도 돼요. 옛날에 은산 지역에서 젊은 소년이랑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막 시름시름 병을 안고 죽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이 마을에 저주가 있나 보다 하고 막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의 꿈속에 한 장군이 나타났대요. 장군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백제 전쟁 때 억울하게 죽은 장군인데 나와 우리 백제를 지키다가 죽은 나와 병사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그러면 당신들 젊은 사람들의 병을 다 낫게 해주겠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군이 말한 곳에 가서 정말 확인을 해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백제를 지키다 죽은 장군과 병사들의 그 유골들이 많이 묻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이 사람들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양지 바른 곳에 다시 잘 편안하게 묻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정말 아프던 사람들이 다 깨끗이 낫고 건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로 그 은산 지역에 꿈속에 나타났던 장군을 기리는 그런 위로 행사를 그 뒤로 매해마다 했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마을에 잘되게 해주세요 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마음을 담아서 했던 행사를 은산 별신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강강술래를 조사했어요. 그 다음 진도아리랑 남도 들노래를 조사했는데 강강술래 한 번에 볼게요. 와, 강강술래는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학생들 혹은 부녀자들 중간중간에 물론 남자도 끼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둥글게 손을 모아서 뺑뺑 돌면서 우리 사실은 전쟁이 났을 때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춤을 추는 행사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름달이 크게 밝혀져 있죠. 이것처럼 정월 대보름에는 해마다 우리 전쟁
후에도 정월대보름이면 나와서 강강술래를 추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강술래를 추는 모습, 우리 사진까지 이 친구 아주 붙여줬네요. 노래와 춤이 하나로 어우러진 부녀자들의 집단놀이, 달밤에 행해졌고, 지금은 굳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많이 아는 그러한 유명한 행사로 굳어졌죠. 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네요, 이 친구는. 그 다음, 강강술래의 내용에 관해서 길게 잘 조사해 줬죠. 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강강술래하고 뺑뺑 돌고 있어요. 그 다음, 진도 아리랑 볼게요. 진도 지역에 널리 부르는 유희요. 유희요라는 건 일 노래와는 달리 놀면서 부르는 아리랑.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예쁜 부채를 들고 아주 화려한 공연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남도 들노래는 이 유희요와는 다르게 일을 하면서 불렀던 들노래. 우리 남도 들노래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우리 한다고 했죠? 진도 지방에서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우리 제주도까지 내려와 봅시다. 제주도는 많은 해녀분들이 있어요. 이 해녀는 여기 이 친구는 해녀 이름의 역사까지 조사해 줬네요. 처음에는 잠녀, 좀녀, 해녀 이렇게 바뀌었는데 잠수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다 해서 잠녀라고 했다가 그 잠녀에서 이제 바다 해를 상징하는 해녀로까지 이름을 바뀌었죠. 남자 잠수부의 이름은 머구리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2번에 보면은 해녀 직업의 특성상 잠수하는 시간이 최대 7시간 정도 길기 때문에 잠수병,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병, 저체온증, 상당히 위험한 병에 걸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죠. 멍하니 있다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육지가 지금 여기부터 어디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 있다 보면은 그런 걸 잊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녀 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멍하게 있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자, 배를 타고 오갈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는데 고단했겠죠? 그러한 고단한 아침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일 노래이기도 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한 리듬이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진짜 조사를 열심히 많이 했네요. 와. 그리고 지금 이 어느 지역에 특정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판소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사를 많이 했어요. 판소리는 북치는 사람 한 명과 노래 부르는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잘 하는 공연. 자, 이 친구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채를 들고 있네요. 부채를 들고 공연을 하는 포스터를 그려주었고,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장르, 연행하는 공연 중에 하나다. 자, 판소리. 사람들 표정이 참 밝네요. 귀여운 표정으로 공연을 하고 있죠. 와, 여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한 명은 노래 부르고 한 명은 북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대 8시간 동안 공연한다는 거 혹시 안 사람 있어요? 여성 소리꾼이 한 명의 고수의 장단에 맞춰 촌스럽기도 하고 학문적이기도 한 표현을 섞은 가사를 연행하는 즉흥 공연이라고 해요. 왜 이 친구는 촌스럽기도 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판소리를 듣는 사람의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학문적이기만 하면 듣기에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재미있는 촌스러운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판소리 하는 공연들 열심히 조사해 주었고, 지금 노래 부르는 아저씨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음악책에서 우리 음악 시간에 처음 할 때 배웠던 지하철에서 들리는 얼씨구야 라는 그러한 전통음악, 민족의 한을 푸는 살풀이 춤. 이 살풀이 춤은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 무용도 우리 음악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슬프고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의 그러한 분위기를 하면서 살이라는 거는 약간 안 좋은 기운, 그런 안 좋은 기운을 풀어 없앤다 이런 의미예요. 안 좋은 기운을 풀어 없애는 그런 춤. 사물놀이는 사물 말 그대로 네 가지 악기, 꽹가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대규모 공연놀이. 외줄타기는 줄타기를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비밀이네요. 자, 혹시 잠깐 퀴즈 내볼까요? 외줄타기를 하기도 했던 그 공연단 이름이 뭐죠? 하나, 둘, 셋. 남사당패 기억나요? 남사당패에서 외줄타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 대금산조. 자, 산조란 여러분 산조가 들어가면 혼자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에요. 대금산조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연주자 혼자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 연주자의 분신이에요. 분신. 두 명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이 대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건데, 이 대금이라는 악기는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아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슬프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한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악기이다. 그래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서민들이 공연했잖아요. 탈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금산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의 복장 어떠한가요? 궁전에서 있는 관료의 복장을 입고 있죠. 말 그대로 아무나 연주하지 않았어요. 서민들이 하는 거는 흥겹고 아까 막 랩 같은 휘몰이 작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대금산조는 임금님이나 양반들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되게 느리면서 우아하고 점잖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조사를 열심히 잘 해와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선생님이 대신 발표를 해보았어요. 여러분이 더 준비한 것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말을 못한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좀 더 보완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다시 보완해서 학급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어떤 반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빼올리고 다 올린 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반 친구들은 아직 게시판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게시판 확인해 보세요. 꼭 거기에 음악 과제에 아직 안 올린 친구는 올려주고 그래야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또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수행평가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확인 문제 많이는 아니고 한 2개만 풀어봅시다. 자, 지금 봉산탈춤은 어느 지역 문화일까요? 어느 지역의 전통 음악 문화일까요? 지금 화면에 답이 있죠? 봉산탈춤 어느 지역일까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황해도 봉산 지역이에요. 그 다음 의정부의 전통 음악은 와, 이번 시간에 이거 조사해준 친구들 2명 덕에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알게 되었을 텐데 자, 전통 음악 무엇일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의정부는 네, 경기 수건춤이 올해 2월 10일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음악 문화 전통행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